이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소 20평대 이상, 30평대 아파트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격인 세금 다시 중과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반기 어쩔 수 없이 좀 안정된 약간 일종의 횡보장이 열릴 것인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단기 일부 조정은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좀 꺾일 것 같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보완 설명을 또 드리자면은, 내가 먼저 있었던 집을 선 매도를 했어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그리고 내가 단기 임대로 있으면서 선 매수를 해도 좋은데, 차라리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돈이 좀 있는 선에서 대출 받지 말고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시고 남은 자금으로 일부러 세를 끼고 사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2+2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4년 정도 시간을 번 상태에서 자금 모으고 나중에 퇴거 자금 그리고 담보대출 활용해가지고 내 보증금까지 더해서 하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저도 있는데, 네. 만약 이 경우에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네. 안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제 좀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강동을 내가 세를 끼고 사뒀는데 내가 취득했을 당시에 비조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정으로 묶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취득했을 때 비조정이니까 그냥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돼버려요. 또 내가 비조정일 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토호제로 묶였어,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도 내가 당장 실거주할 필요는 없죠. 취득했을 때로 보니까. 향후 청약을 하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의 어떤 청약률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거의 한 분양가 절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좀 소액이다, 한 1, 2억 정도에서 어떻게 뭔가 내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도전해보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좀 높은데 내가 자금 조달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가니까 좀 더 안타깝지만 벌어지지 않을까. 그 격차가 경쟁률이 좀 낮아지면서 오히려 좀 될 놈 될 만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거 위주로. 그러면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네.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지방은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약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좀 쏠릴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은 더더욱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의 대출이 열려 있다는 것 때문에 지방을 넣으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지지력이 좋은 곳은 충분히 대출을 잘 활용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청약이 좋았던 이유가 계약금을 내고, 그다음 중도금 대출은 사실 지금 제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잔금 대출로 가면 DSR을 보지만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도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청약이 굉장히 가성비가 넘치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그게 여전히 지방에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DSR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세입자를 맞춰서 잔금을 맞출 수도 있는 지금과 같은 빈틈 전략이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에는 입지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사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권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좀 약간 구축이고 좀 이렇게 좀 오래 가져가기엔 좀 아쉬운 집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 집을 먼저 팔아서 비과세를 받잖아요. 양도세 비과세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좀 자산 증식이라든지 나중에 노후 대비로 좀 준신축이라도 지방이라도 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 지방 분양권을 먼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안에 내가 종전주택 팔면 또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년이 넘어가면 지방 그 신축으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신 분들은 대출도 활용할 수 있고 비과세 전략 종전주택 받을 수 있고, 또 지방은 지금 다 비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준 것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옥석을 좀 잘 가리셔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쪽은 어쨌든 당장은 뭐 대출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지방. 왜 그러냐면, 일단 취득세 중과가 좀 풀린다는 가정하에 신축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처음에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내가 시간을 좀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볼 만하다. 결국에 이렇게 대출 규제가 나오면 한동안 시장은 혼란스럽다가 결국에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뭐 지역으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유망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이요? 위험한 거.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단지까지. 단지까지. 동호수도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이제 제네시스 방님을 볼 수 없는. 네네. 특히 이제 1기 신도시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3기, 4기 이렇게 막 집가 오를 때마다 하진 않겠다, 일일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지가 좋은 곳, 그런데 생각보다 구축이라서 안 오르는 곳, 그런데 신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러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격인
분당, 그러면 그 밑에 용인 수지, 옆에 안양 평촌, 뭐 이렇게 좀 갈 것 같고요. 서울로 좀 가자면은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서쪽보다는 동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침 타이밍이 이제 성북구 동대문 해가지고 좀 올라가려고 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이제 노도강 이런 데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대출 받겠다고 계약서 들어오는 곳 중에 지금 경기 북부 얘기는 지금 안 하셨는데 혹시 그쪽도 좀 들어오나요? 일산, 일산도. 그다음에 파주 이쪽도 이제 신축 위주로, 그리고 인천 쪽에서도 이제 제재나 또는 신축 송도 이런 곳은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8억에서 13억대 구간 중에서 이렇게 신축이 될 곳뿐만 아니라 이미 신축으로 평가되는 부분, 그리고 교통이나 학군이나 일자리나 이렇게 입지를 평가하는 요소들이 좋은 곳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 사실 지금 네. 그 애매한 포지션에 지금 있는데 준 아파트의 느낌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쪽 오피스텔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고 한다면은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중과해주지 않겠다. 뭐 대출도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 오피스텔 권장 이런 쪽으로 가긴 너무 그거는 저는 진짜일까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어차피 취득세는 중과가 안 들어가고 오피스텔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양도세적인 측면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들어가니까 주거용으로 쓰면 어차피 주택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오피스텔만 예외로 한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의 근간을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적인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대출에선 오피스텔을 비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주택 규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매물은 오히려 지금 틈새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도 사실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같이 분양한 단지들이 많아요. 그런 곳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 대출로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다주택자도 오피스텔 대출 받는 것은 가능하다. 네네. 서울 내에서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이번 정책은 이제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또 하나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공급 대책이란 말이에요. 공급 대책 어떤 걸지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빠르면 7월 중에는 어떤 정부의 큰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규제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책이 나올 것 같다.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특히 1, 2인 가구, 청년들 대상으로 좀 일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소 20평대 이상, 30평대 아파트 신축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사기 신도시는 안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도심 내 새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갈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미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약간 예외는 두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양질의 공급이라고 말하는 아파트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일 것 같은데, 이 재건축 쪽에서 지금 이주비 대출도 규제가 있고 하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더 진행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주가 좀 원활하게 잘 되고 해야 사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속도도 빨라질 텐데, 지금처럼 이주비 대출이 뭐 1+1은 막힌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주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니까 그만큼 공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풀어주는 은행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합원들에게는 또 특별히 DSR도 열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적용해주는 은행들이 이때껏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합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지정은행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잔금 때도 좋은 곳에 입지에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방법들이 또 다 있어요. 아니, 또 추가 이주비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네네. 추가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공여식으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괄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세금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세금 대책으로 가지 않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세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세금 다시 중과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안타깝게도 증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잡히면. 안 잡히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수요 억제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정부는 확실한 건 뭐냐면 큰 정부로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세수 측면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때 보유세가 연간 한 10조가 걷어졌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5조에서 6조 정도. 그럼 벌써 그게 한 4에서 5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큰 돈이란 말이죠. GTX 하나를 깔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다. 7월 정도에 나오는 부동산 종합정책, 대책 이걸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27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대책에 대한 소감도 좋고요. 오늘 촬영에 대한 소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왜 그러냐면 정말 세게 나왔어요. 물론 같은 정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요자들이 여기까지 갈 걸 예상하니까 이 앞에까지 받고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한 2단계, 3단계를 더 간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정부가 이런 스탠스라고 한다면 또 이게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책이 바뀌고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관심 갖고 자이TV 구독하시고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대출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또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온다 이렇게 조금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에게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대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텀을 보시면서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번 대책을 보면서 참 규제가 강력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는 것처럼 이럴 때 걱정하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려를 하기보다는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